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십니다. 바로 이야기 더 해보죠. 네. 저희가 더 커뮤니티 리뷰하면서 크게 더 커뮤니티는 중요한 세 개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건 뭐 롤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어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에피소드 때 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불순분자라는 뭐 핵심이죠, 네, 이 프로그램의. 입니다. 그래서 불순분자는 이 전체 13명 중에서 한 명을 지목한 거고요. 네. 벤자민이라는 네. 캐릭터가 처음 초대 불순분자를 소화하죠. 그리고 네. 거의 뭐 대부분을 소화하시죠. 네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불순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각 구성원들이 자꾸 불순분자를 색출하려고 하거든요. 네, 서로 이렇게 의심해요. 이건 뭐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심어놓으면. 네네. 당연히 뭐 그렇지 않을까 인간은 반응할 것 같은데 네. 이 예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 불순분자의 의미는 무엇이고 네. 동시에 사회 저해 세력은 정말 무엇일까? 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이 네. 두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네. 원우 씨는 이 불순분자에 대해서 좀 광의적이든 뭐 협의적이든 네. 느끼셨던 소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불순분자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어허. 찾아봤어요. 네. 안일 불자에 이게 네. 순이 이렇게 순수하다 할 때 그렇죠. 그거인 것 같고 온전한.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의미를 보니까 사상이나 이념이 그 조직 안의 것과 달라서 네.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분자라는 거는 무슨 마피아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흔히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마피아 게임을 하면은 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마피아는 시민을 쏴서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상이나 이념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마피아는 시민을 쏴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범인입니다. 네, 범인. 근데 불순분자의 경우에는 그냥 사상이나 이념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름은 불순분자고 뭔가 약간 간첩 같은 느낌을 좀 주죠. 네. 그리고 이 12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분자라는, 우리 중에 불순분자가 있대. 라고 하는 그 뭔가 그 불길한 그 단어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불순분자는 저는 불순분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미심적, 되게 찝찝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찝찝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색출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이 색출 작업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어떤 근거로 누구를 의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의심을 받게 되느냐, 같은 스펙트럼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아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처음에 아예 서두에 깔 때 네. 불순분자와 사회 저해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뭐 좀 등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람들은 불순분자를 거의 악처럼 생각하고 네. 네. 혈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50년대 메카시즘처럼 처럼. 뭐 인민재판하고 이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다원화된 세상, 다양화된 네, 세상, 네, 그리고 네. 민주화가 얼추 다 만들어진 네. 완성된 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즉 우리는 굉장히 민주화, 다원화된 것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어떤 전체주의로 가는 네. 매우 그렇죠. 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전체주의가 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회 일반의 전체주의랑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코즘 때문에. 네네. 그러나 어쨌든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네. 누군가를 인민재판에 심판대에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 얘기는 사실 그런 질문으로 등치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왜 히틀러를 리더로 그렇죠. 뽑았을까? 아주 네. 왜 칸트를 배출하고 게테를 배출하고 니체를 배출한 독일 그렇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어떤 사상의 정점에 있는 그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를 출연시키고 서로를 감시하고
심지어 학살을 하고 했을까? 그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가 그렇죠. 라는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라고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3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좋은 핸드폰을 사용해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결코 지혜롭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스케이프를 좀 더 넓혀볼게요. 네. 1000년 전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좋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들은 10년만 지나도 핸드폰 기술에 대한 책은 이미 낡아버리지만 네. 우리는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정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정신은 아래에서 위로 앞에서 뒤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뭔가 계량의 대상이 되고 네. 뭐 좋게 보면 뭐 계몽의 대상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우리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서울대생의 비중이 높은 예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하고 학벌 좋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서로 의심하고 색출하고 50년대 메카시즘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역시 똑같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우 씨가 초반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불순분자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마피아나 스파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범인이라고. 네. 이게 참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네. 저나 원우 씨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불순분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저들처럼 행동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한 건 뭐 시민의 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예능이 결국 하는 메시지는 저는 네. 불순분자를 제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같거든요. 제거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 구성원이 네. 여러 사상과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네. 라는 게 저는 이 예능의 어떤 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면 원우 씨가 오히려 보면서 네. 가장 불편했던 원우 씨의 불순분자 누구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불순분자, 네. 뭐 불편분자. 불편분자죠. 는 저는 낭자라는 낭자였어요.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 이 낭자라는 캐릭터는 중간 정도의 기자라고 하는 새로운 롤을 부여받거든요. 네. 이 기자는 상당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제작진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데 그 취재하는 그 동안은 독방에 혼자서 취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 그걸 알리거나 안 알릴지를 일단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엠바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진실을 꼭 보도했는지 안 보도했는지를 또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지.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막강한 게다가 기자는 한 번 이렇게 뽑히면 끝날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권력이죠. 권력이 있는데 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낭자라는 캐릭터가 요 직분을 좀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 사회를 뒤흔드는 그 불안의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제 불순분자인 벤자민보다도 네. 더 이 커뮤니티의 불안도를 증폭시켜 놨기 때문에 전 낭자가 더 불순분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분자가 네, 불편분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회 저해 세력. 네네네. 사회 저해 세력이라는 표현도 참 내가 했지만 너무 폭력적이긴 하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회 저해 세력이라고 네네네. 표현하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수 있는 용어죠. 거죠. 네. 저는 낭자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낭자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요. 저 사람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그리고 감투 씌워지니까 왜 이렇게 신났어? 그 보는데 고깝다. 라는 이 전체주의적 시각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의 되게 재밌는 인물인데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도 네네. 되게 래퍼 불편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있고 본인의 로열티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패러다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편분자를 해결해하고 척결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뭐 사명감 같은 게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추정하면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라는 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간격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자꾸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불신분자래. 네. 내가 불신분자래. 근데 실제로 마이클이 불신분자라고 자꾸 말해요. 불신분자가 결국은 마이크를 처단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너가 사회 저해 세력이야. 너가 좀 있으면 안 되지라는. 네. 갑자기 불순분자가 어둠의 기사처럼 네. 행동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네. 자꾸만 음모론을 조장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화두를 던지는 게 이 네. 사람이 그냥 웃긴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 선한 의도라고 해서 던지는 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던져야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건데. 활동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마이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마이클이라면 네.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질문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던졌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이클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가. 사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더 지혜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불순분자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네. 그런데 이 마치 토론 스킬 같은 거죠. 원희 씨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회에서 이 내 문제 제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어떻게 활동을 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되게 우화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이클이 신뢰를 좀 많이 잃게 된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맥락과 뉘앙스가 되게 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 맞아요. 같고 마치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이 겉보다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오로지 겉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간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내 마음도 가끔 맞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속마음을 간파합니까? 근데 마이클은 아무리 선한 의도와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막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많은 부분 그런 대접을 자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다뤄지거든요. 그쵸. 근데 마이클이 그 상황을 좀 자초한 면이 없잖아 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건 되게 언론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그런 이익 때문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적인 지점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프로세스를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이제 자기 예를 들어 마이클처럼 이렇게 자기 사적인 이익 때문에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하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얘기는 그래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이클의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라도 만약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좀 다뤄지거나 했으면 조금 그래도 진지하게 다뤄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조금 장치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시퀀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성일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마이클은 별로 능력이 없었어요. 이 안에서. 죄송하지만 직업이 래퍼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떨어졌고 물론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한국말 좀 서투시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본인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폭주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초반에 이미지가 세팅되는 시기에 굉장히 이분이 날려먹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세팅되고 고착화되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는 역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그래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자숙하고 좀 닥치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나불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겠냐고.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을 하면 페이드 아웃 돼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일단 효율적으로만 따지면 사람의 기억에서 좀
지워지고 희석돼야 돼요. 요거를 또 보여준 그 희석의 그걸 또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 슈퍼맨이에요. 그렇죠. 백곰과의 투표 그 종신 리더 대결에서 11대 2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물론 실제로 이분 좀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쇼크를 받았을 때 그 반응도 사람마다 다른 건데 막 뭐 운다거나 뭐 왜 이랬어 왜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침묵하고 자숙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정말로 말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조금 더 노련한 건 슈퍼맨은 저는 잠깐 빠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예요. 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네. 빠지겠습니다라는 노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크는 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끊임없이 이게 무슨 변호가 말입니까? 이건 또 무슨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네. 그 사람의 이미지나 뭐 신뢰도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깊이감을 네. 다르게 느끼게 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속에서는 실제로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게 본인의 본인의 능력 네가 자초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호우 시절